pref.figma.com에서 using Figma 안에 있는 텍스트 카테고리를 보게 되면 Figma에서 텍스트를 사용하는 내용들을 상세하게 카테고리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Create and Apply Text Style을 적용해 보도록 할 것인데요. 텍스트 스타일을 생성하고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텍스트를 선택한 후에 텍스트의 스타일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존재하는 스타일을 편집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을 실습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텍스트 박스를 준비를 하고요. 각 텍스트 박스에는 작성자와 작성 내용에 대해서 프레임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자, 먼저 스타일을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텍스트 패널에서 이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텍스트 스타일을 추가합니다. 인용문이라는 이름을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내용 또한 텍스트 스타일을 추가합니다. 저자라는 이름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로컬 스타일에 컬러 스타일 말고 텍스트 스타일이 등록되는데요. 인용문 텍스트 스타일과 저자 텍스트 스타일이 등록이 됩니다. 일과 관리를 위해 화면에서 인용문에 해당되는 텍스트 선택을 하는데요. 일일이 프레임 안쪽에 있는 텍스트를 선택하는 건 커맨드 또는 컨트롤을 가지고 클릭이라는 연속된 작업에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공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축키를 사용해서 명령을 검색하시면 되겠죠. 선택하는 것이니까 select라고 입력을 하고요. 동일한 것이니까 same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폰트를 동일한 걸 찾고자 하는 거니까 font라고 찾게 되면 select all with same font라고 되어 있죠. 클릭을 하게 되면 보다시피 찾고자 하는 폰트들로만 구성된 것들을 찾아주게 됩니다. 인용문에 해당되는 부분은 로보토라고 하는 폰트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인용문을 선택을 하게 되면 모든 스타일이 일괄적으로 바뀌게 관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선택된 텍스트를 모두 일괄적인 스타일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타일을 수정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단락의 스페이싱 부분을 15만큼 설정해주게 되면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저자의 텍스트를 선택한 다음에 select same font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동일한 폰트가 설정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텍스트 스타일을 찾아서 저자라고 등록을 해주시게 되면 동일한 인용문, 동일한 저자로서 관리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텍스트 스타일을 등록해 놓게 되면 관리가 용이한데요. 예를 들어 저자의 내용을 수정하고 싶다면 해당 내용을 클릭하신 다음에 로보토라고 되어 있는 텍스트를 다른 텍스트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로토, 산스트로 변경을 한다든가 또는 블랙 되어 있는 것을 엑스트라 볼드로 바꾼다든가 글자의 크기를 작게 변경한다든가 또는 행간 조정, 글자 사이의 간격, 자간 조정 등을 조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단락 사이의 간격 조정도 가능하고요. 그 감춰져 있는 텍스트의 디테일한 속성 등도 변경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영문 텍스트의 경우 all caps, 모든 대문자로 변경한다거나 모두 소문자로 바꾼다든가 또는 첫 글자만 대문자인 타이틀 케이스 방식을 바꾼다든가 또는 대문자의 경우는 큰 대문자로 소문자의 경우는 작은 대문자로 변경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영문 타이포그래피와 관련되어 있는 속성 등을 찾아 설정하실 수 있고요. 일반적인 텍스트의 경우에 위첨자 또는 아래첨자 또는 일반 글자 형태로 적용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수학 지수 사이에서 사용될 수 있겠죠. 이어서 bulleted list, 비순차 목록을 생성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bulleted list는 이와 같이 어떤 목록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데요. 맥의 경우는 옵션 숫자 8을 눌러서 이와 같은 분리기호를 삽입할 수 있고요. 윈도우즈의 경우는 Alt 키와 함께 숫자 0149를 입력해서 이 bulleted list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 분리된 기호 옆에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duplicate 복제하실 때는 맥은 Command D, 윈도우즈는 Ctrl D를 눌러서 라인을 복제하실 수가 있겠죠. 또는 Command C, Command V 또는 Ctrl C, Ctrl V를 사용해서 카피 페이스트 방식으로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당 내용을 실습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타이포그래피 대가들의 이름인데요. 전체를 선택을 하게 되면 텍스트 레이어가 모두 선택이 되고요. 스마트 셀렉션에 의해서
이와 같이 간격을 조정하실 수도 있고 또는 값을 입력할 수도 있다고 했었죠. 그 외에 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화면을 확대해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핸들을 붙잡아서 손쉽게 순서를 바꿔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의 텍스트의 경우는 목록으로서 화면에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목록으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텍스트가 아닌 일부 텍스트를 선택한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고요. 앞에 커서가 옮겨진 상태에서 단축키 맥의 경우는 옵션 숫자 8을 입력해서 분리기호를 입력할 수 있고요. 윈도우즈의 경우는 Alt키와 0149를 입력해서 다음 같은 기호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모두 단축키를 이용해서 등록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영문으로 표시할 때만 정상 적용이 되고요. 영문이 아닌 한글로 입력되는 상태에서 단축키를 눌렀을 때는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입력을 해보셨을 때 분리기호가 아니라 숫자 8이 입력되는 경우는 한영키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같이 입력을 모두 마쳤고요. 스마트 셀렉션을 사용해 가지고 동일한 간격을 조정해서 배치를 할 수 있고요. 이와 같은 형태로 순서를 바꿔줄 수도 있겠습니다. 텍스트 레이어에 이모지를 추가하는 방법을 살펴보시게 되면 맥 운영체제의 경우는 커맨드 컨트롤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이모지 다이얼로그를 띄운 다음에 원하는 이모지를 텍스트 레이어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즈 사용자의 경우는요, 조금 과정이 복잡해 보이는데 윈도우즈의 태스크바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터치 키보드 버튼을 보이도록 클릭을 합니다. 이모지를 사용하려면 캔버스에서 텍스트 오브젝트를 생성한 다음에 터치 키보드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그리고 이모지 옵션에서 원하는 이모지를 찾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고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드워드 펠라의 뒤쪽에 이모지를 한번 삽입해 볼 텐데요. 맥 운영체제의 경우는 커맨드 컨트롤 스페이스를 사용해서 이모지를 추가할 수가 있죠. 다음같이 이모지를 추가한 다음에 붙여넣기 할 수 있겠고요. 다른 이모지도 추가해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이모지를 찾아서 입력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내용이 많긴 한데 다 살펴보기보다는 여러분이 어디에 위치인지 찾아보도록 하시고요. 이번 시간의 마지막은 아이콘 폰트를 텍스트 레이어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폰트 어썸이라고 하는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폰트 아이콘이죠. 이 폰트 어썸을 사용하는 방법을 볼 텐데 먼저 에디터에서 텍스트 오브젝트를 생성한 다음에 다음 같은 이름의 폰트 어썸 5 free 이런 이름을 찾습니다. 찾은 후에 폰트 어썸 치트시트 사이트에 가셔서 아이콘을 복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텍스트 레이어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아이콘 폰트를 사용할 수 있고요. 타입 또한 레귤러 타입과 솔리드 타입으로 변경해 사용이 가능하세요. 레귤러 타입은 라인 드로잉처럼 보이고요. 솔리드 타입은 필 드로잉처럼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럼 폰트를 사용해 볼 수 있는데요. 솔리드, 레귤러, 브랜드 타입이 있는데요. 만약 레귤러 타입을 사용할 거라면 폰트를 보실 수 있고요. 아이콘을 선택해서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핸들록, 주먹을 갖다 복사해 보도록 하고요. 텍스트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일단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붙여낸 경우 화면에 표시가 되지 않는데 노트센스가 아닌 폰트 어썸 5 free 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고요. 레귤러 또는 솔리드 이와 같은 타입을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 레귤러 타입의 아이콘과 솔리드 타입의 아이콘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복사를 하고요. 해당 내용을 카피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레귤러 타입과 솔리드 타입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겠죠. 색상을 변경할 때 등록되어 있는 컬러 값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각각 원하는 위치에 배치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콘을 집어넣은 형태의 그래픽을 사용해 보는 거랑 그리고 블릿을 사용해 보는 거랑 특정 이모지를 추가하는 방법 등을 텍스트 영상 강의 시간에 살펴봤습니다.